네, 외신 보고 오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메타 투자자문 자산운용본부 송준호 부장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간밤에 일제히 상승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상승 요인들은 어디서 찾아보셨을까요? 네, 미증시는 투자자들의 연준의 인플레이션 잡기와 러우 전쟁 등 여러 위험들을 좀 저울질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1.43% 상승하면서 4,500선 이상 다시 안착을 했고요. 나스닥도 1.93%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하며 내려갔던 14,0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변 뉴스들을 보면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고 이날 추가 발표를 했고요. 워싱턴은 또 1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추가적으로 10억 달러의 식량과 의약품, 물 그리고 기타 물품들을 제공하면서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동맹국들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브뤼셀에서 소집하면서 나온 그런 결과이고요. 러시아의 모스크바 거리소 같은 경우에는 석유 대기업인 가즈프롬과 러시아 국영 금융기관인 스베르크방크를 포함한 33개의 증권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폐쇄됐던 증시를 부분적으로 재개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금지를 하였고요. 외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것 또한 금지를 시켰습니다. 벤치마크인 모엑스 지수는 조기 거래에서 최대 10%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인 3월 23일은 WHO가 코로나19를 공식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에 S&P 500이 바닥을 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스포크에 따르면 지수는 1937년 이후에 2년 동안 최저치에서 100% 이상 상승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기간이었고요. 시장은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 급등 우려 등으로 인해서 어제 다시 한번 단기 조정을 줬는데요. 하루 만에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 것은 이번 주 방송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시장이 악재에 대한 내성을 다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패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도 높은 인플레를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와 내년에 적시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또 공급망 혼란의 상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경제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에반스 총재 또한 50bp 인상에 대해서도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나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 중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1958년 이후에 9번의 긴축정책 구간에서 S&P 500 지수는 최초 금리 인상 이후에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연 18%가량의 수익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또 장단기 금리차가 뒤집히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장단기 금리차 뒤집히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맞기는 합니다. 맞긴 한데 지금까지 시장의 역사를 보면 금리차가 이렇게 뒤집힌 이후에 바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시장이 급락하지는 않았고요.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추가로 상승한 이후에 경기 침체나 급락이 왔기 때문에 지금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가까운 시일에 시장 폭락에 대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기술주가 2%가량 상승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원자재와 통신서비스 그리고 헬스케어도 1% 이상씩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고요. 오늘 WTI가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11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요. 에너지 섹터는 0.3% 수준 상승으로 시장에 비해 가장 상승세가 더딘 섹터였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주, 기술주 흐름 굉장히 좋았고요. 니콜라도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는데 특징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 말도 많고 살도 많았던 니콜라가 월스트리트에서 예정대로 전기 트럭 생산을 시작한 회사를 응원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약 19%까지 상승을 했고요. 마감 기준으로는 5.69%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니콜라는 수요일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3월 21일부터 애리조나주 플리지 공장에서 전기자동차 제조를 시작을 했고 또 올해 300에서 500대의 세미트럭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둔 니콜라는 2023년 6월부터 또 독일의 공장에서 트레베이 트럭 생산을 좀 시작을 할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트레베는
초대형 사이즈의 EV 트럭입니다. 현재 동일한 시장에 진입해 있는 포드와 GM과 같은 이런 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올해 첫 번째 EV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높은 원자재 가격과 또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일정이 좀 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니콜라가 올해 최대 500대까지 세미트럭을 인도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고객 주문 증가로 가이던스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흥건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현재 $10 이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투자자를 좀 사치했다 이런 혐의로 회사의 설립자가 기소된 이후에 주가는 약 35%가 녹아내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주가를 봤을 때 2020년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전기차 쪽은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생산량 목표치가 달성되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 시기에 주가에 대한 매수 의견은 좀 부정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밤에 니콜라 $9.66에 막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